재산분할권을 행사하느냐 포기하느냐 제가 결단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. 애초부터 이 사람 명의 게 아니었으니 채권자들도 이거에 대한 원래 기대가 없지 않았냐. 대표님, 오늘은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노수현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케이스는 일반인은 없겠지만 본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재산분할과 그 위자료 액수로 인해서 회생파산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실제로 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. 있긴 있어요. 결국에는 위자료, 뭐 재산분할 이것도 돈이 있어야 주는데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뭐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나눠야 되는 몫에 돈을 못 갚으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여기 이 재산에 달라붙어 있잖아요. 가압류가 됐든 뭐 압류가 됐든. 그러니까 재산분할 이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채권자들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못 갚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회생파산 하는 건데 여기에 재산분할 관한 이슈가 그냥 더 추가됐을 뿐인 거죠. 그러니까 이혼 먼저 말씀드리고 상가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재산분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회생파산하기 전에 그리고 채권자들이 좀 달라들기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미리 떼서 이미 다 줘버렸어요, 배우자한테.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재산분할이 정당한 비율로 그냥 준 것 자체는 사회행위가 아니다, 뭐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채권자들이 달라들기 전에 달라들 것 같으니까 줬는데 뭐 그냥 절반 아니면 기여분에 맞춰서 준 게 아니라 다 줘. 아니면 이제 뭐 위장이혼도 그럴 수는 있고.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사회행위다. 뭐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건 이제 다시 이제 돌려놔야 될 수는 있어요.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이 나왔는데 회생파산을 진행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부동산 중에 50% 1억을 이제 이 배우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인회생해가지고 변제율이 20% 나왔어요. 그러면 채권자 전부 20%씩 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1억 가져가야 되는데 20% 밖에 못 가져가냐? 아니면 배우자로서 재산분할 1억 가져갈 수 있느냐? 뭘까요? 뭐가 맞을까요? 네.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20%?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것들은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면책, 탕감이 안 되는 걸로 규정을 해놨는데 재산분할은 그게 아니에요, 그렇게.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이 돈 가져가는 거랑 재산분할로 가져가는 건 똑같이 규정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%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상간 위자료 요거는 별도 이슈로 다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100%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, 지난번에 비면책 채권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을 말씀드렸잖아요. 일부러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. 상간 위자료가 인정된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.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간음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 불법행위를 한 거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간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, 다만 이제 뭐 그건 있어요. 이혼해서 위자료가 발생하는 게 외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뭐 소홀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, 그것도 그럼 과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것이냐는 여지는 있겠죠. 그렇게 안 판단될 수도 있으니 그거는 고의까지는 아니다라고 만약에 법원이 본다면 뭐 그거는 이제 면책될 여지는 있을 것 같고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, 그러니까 실제로 상간 소송에서도 바람난 상대방, 거기는 나는 이 사람이 유부남, 유부녀인 줄 몰랐다 라고 이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중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나 과실 없이 몰랐어요, 진짜로. 그랬다고 한다면은 애초에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이 안 됐겠죠. 그러니까 보통 유부남인 거를 몰랐다, 그 다음에 과실도 없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된 케이스는 저는 못 봤어요, 사실. 제가 뭐 이제 그게 주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.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거는 최소한 유부남, 유부녀인 줄 모르는 거에 과실이 있다라는 건데, 그게 이제 고의냐 어쩌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그럼 최태원이 회생파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했더라도 상간녀가 엮여 있었던 거잖아요. 비면책이 되지는 않았겠네요. 위자료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겠죠. 그럼 그분은 회생파산도 안 되고 그 위자료 몇 억 몇 조 이거를
떠안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뭐 위자료는 사실 1억인가 2억인가 뭐 그렇잖아요. 그죠? 위자료는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분들 수준에서. 근데 사실 재벌이니까 뭐 재산 많고 하니까 위자료 1억 뭐 2억 법원이 해준 거지. 3천 정말 잘 인정해줘봐야 5천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자료 3천만 원이 상간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?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이제 채무자고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데 4명의 재산은 애초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이혼을 해요.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어요. 이거 반대죠. 아까는 채권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4명이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다 뺏길 거 너 다 가져 이러고 준 거잖아요. 반대로 나는 어차피 없어. 원래 재산 분할 내가 너 거 받아와야 되는데 포기! 어떻게 될까요? 법원에서 그러면 절반 너 가져와야지 라고 할까요? 아니면은 원래부터 너 거 아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럴까요? 당연히 가지고 와서 해볼 것 같은데. 이거는 근데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.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권을 행사하느냐 포기하느냐 제가 결단하는 거잖아요. 그거는 그 사람의 인적 결단으로서 존중해줘야 된다.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. 애초부터 이 사람 명의 게 아니었으니 채권자들도 이거에 대한 원래 기대가 없지 않았냐. 이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봤어도 원래 안 나왔을 거잖아요. 제 재산은. 그리고 이 사람이 이혼을 안 했어. 그럼 재산 분할 청구권 자체도 없었을 거고 채권자들이 이거를 대신해서 뭐 가져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권리가 없다. 이렇게 판단 나기도 했습니다. 이건. 야, 그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게 그러시겠네요. 근데 답답할 게 없죠. 반대로 애초부터 뺏어올 게 없었어요. 그냥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것 뿐인 거지. 뭐 그렇습니다.